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황색 신호와 관련한 판결이 있었죠. 황색 신호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신호다. 통과하면 신호 위반이다 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는데요. 자, 이 판결을 두고 사실 논란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교차로 한가운데 정지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딜레마 존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나 운전자 또한 과속 상태였어요. 규정 속도보다 20km 정도를 초과한 상태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여하튼 대법원에서는 황색 신호 위반은 신호 위반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결국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판결이 뭔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판결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2008년에 한 번, 2006년에 한 번, 2018년에 한 번 비슷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올해 또다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또한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황색의 의미에 대해서 정지신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황색의 등화의 의미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과 관련한 시행규칙 별표 2를 보면 황색의 등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만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즉 정지신호란 얘기입니다. 적색신호도 정지신호, 황색신호도 정지신호란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황색신호에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단속을 잘하지 않으니까 황색 신호에는 그냥 신속하게 교차로나 횡단보도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황색 신호는 명백하게 정지 신호입니다. 이전에 판결받은 대법원 판례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금 보신 이 별표 2, 이 규정,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게 2006년부터 그리고 2018년 올해까지도 똑같이 대법원의 입장은 동일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렇다면 황색 신호, 이 정지 신호 황색 신호에 안전하게 교차로 직전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황색 신호에 딜레마란 표현이 있습니다. 정지선 앞에서 갑자기 황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구간을 딜레마존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정말 진짜 정지선 코앞에서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 브레이크 밟으면 교차로 한가운데 정지할 수밖에 없겠죠. 물리적 딜레마존일 텐데, 물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물리적 딜레마존을 아직까지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물리적 딜레마존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운전자들이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가자가 되는 마음의 딜레마로 인한 사고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 제가 사고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선생님들, 단속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단속 카메라가 없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는 게 쉽습니까? 이건 말해 뭐예요? 이건 당연한 결과죠. 단속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정지하는 게 훨씬 쉽죠. 왜냐하면 단속되기 싫어서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 진입하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발이 어디 가 계세요? 바로 브레이크에 가 있죠. 우리는 그 신호가 녹색 신호든 황색 신호든 적색 신호는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진입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잘 단속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잘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단속 카메라가 없는 앞에서 우리의 발이 어디가 있죠? 엑셀에 가 있죠. 그리고 그 엑셀을 그냥 가만히 누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더 꾹 밟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신호에 끊기지 않고 지나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단속 카메라가 없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직전에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하는 습관이 어쩌면
몸에 배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제가 사고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블랙박스 차량 좌회전할 예정이에요. 근데 신호가 조금 있다가 좌회전 신호가 끊기면서 황색 신호로 바뀝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 반짝하고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충분하죠. 자, 그런데 이 구간이 이 운전자가 잘 알고 있어요. 이 구간에 대해서 황색 신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 구간은 보통 황색 신호는 한 3초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5초 정도 주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무리하게 이 정도는 내가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를 합니다. 자, 좌회전을 시도를 하는데 자, 이제 출발하죠. 중간에 좌회전하고 있는 중간에 적색 신호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향의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출발하는 차량과 결국 만나면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자, 교차로 사고 유형의 좀 가장 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른바 꼴등과 1등이 만나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인데 우리나라 교차로에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꼬리물기 해서라도 내가 이 신호를 끊기고 싶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고 싶은 꼴등 운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신호 바뀌자마자 그냥 주변 잘 살피지 않고 1등으로 출발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결국 만나서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자, 다음 사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차량 또한 이 블랙박스 차량 또한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할 건데 아직 좌회전 신호 아니죠. 자, 지금 직진 녹색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녹색 신호가 곧 끝난다는 황색 신호가 들어왔어요. 자, 이 황색 신호 좌회전할 수 있는 신호 아니죠. 아직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자는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좌회전 신호 들어왔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미 이 블랙박스 차량은 좌회전을 하고 있던 중이고, 자,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직진 차량 보시면은 이 직진 차량의 위치가 신호가 막 바뀐 시점에 분명히 적신호 떨어졌을 건데 정지선을 넘은 상황이에요. 이 차량은 뭐 한 거예요? 황색 신호에 멈추지 않고 그냥 진입한 직진 차량입니다. 결국 두 차량이 또 만났어요. 앞서 보셨던 사례처럼 역시 비슷한 유형이죠. 꼴등 운전자와 1등 운전자가 만났습니다. 꼴등 운전자는 반대편 직진에서 직진 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진입한 꼴등 운전자였고요. 그리고 이 1등 운전자는 심지어 제신호도 아닌데 한 제신호 떨어지기 전에 1, 2초, 2, 3초 전에 미리 예측 출발한 1등 운전자였어요. 결국 만나서 사고로 이어졌고 둘 다 신호 위반입니다. 여하튼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통과하는 것도 신호 위반. 내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미리 1, 2초라도 먼저 출발하면 그것 또한 신호 위반. 결국 위반과 위반이 만났고 조급증과 조급증. 위반한 운전자들 기본적으로 마음 안에 조급증이 있고 주변 잘 살피지 않아요. 보통 본인 갈 방향만 보고 가다가 사고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2019년에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무리하게 교차로를 과속으로 통과하다가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이어졌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당시에 8살짜리 아이 2명이 사망하는 사고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운전자가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다고 진술을 했었거든요. 과연 황색 신호였는지 목격 차량 한번 볼게요. 목격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지금 직진 차량이고요. 지금 신호대고 하고 있는 차량이고는 블랙박스 차량이 목격 차량입니다. 선생님들 이 우측 도로를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이제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이제 녹색으로 바뀌어서 이제 직진합니다. 그리고 우측 잘 보시면 갑자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통학버스 차량, 사실 무늬만 통학버스였는데 아무튼 이 축구클럽 차량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면서 사고로 이어졌고 아이 2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자, 운전자가 무슨 신호에 진입했다고 진술했다고요? 황색 신호에 진입했다고 진술을 했지만 결국은 적색 신호였고 이거의 원인 또한 황색 신호를 보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통과하겠다는 일념으로 한껏 속도를 높였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고로 이어진 거고요. 자, 특히
뭐 단일로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고 또 교차로에서 사고 많이 나지만 교차로 같은 경우는 도로가 십자형타로 상충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고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가까이 48%가 바로 이 교차로에서 발생했고요. 무려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 건수가 95,769건, 그리고 사망자 수가 864명이었습니다. 이거 어느 해도 비슷하게 발생해요. 늘 9,000건 이상, 그리고 900명 이상이던 해도 많아요. 근데 올해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800명대로. 여하튼 900명 내외의 사람이 바로 이 교차로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도로교통법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세 번째 황색 신호 정지 신호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 우리가 황색 신호에 안전하게 교차로 직전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려면 결국 대전제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우리가 단속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브레이크로 바로 옮기고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듯이 바로 교차로 직전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단속 카메라가 있든 없든 속도를 줄여보는 습관, 그것이 바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꼭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도로교통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